청탁. 예. 과연 여러분, 청탁이 뭐냐? 사주가 청한 사주가 있는가 하면은 또한 탁한 사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주를 봤을 때에 물론 우리가 앞에서 그 중화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되면은 그 청한 사주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청한 사주인데 탁한 사주는 오행이 한쪽으로 편중돼 가지고 모든 것이 중화되지 못하고 말이죠. 그 뭔가 한쪽으로 한쪽 오행이 너무 많은 경우, 이런 경우를 탁한 경우다. 그리고 용신이 있으면은 그 용신을 극하는 기신이 많든지 이렇게 되면은 이제 탁한 사주로 기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내용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하고 탁함을 말하는데 청탁은 사주 감명법상 가장 어려운 것이 청탁, 양자를 분별하는 것이다. 사주가 청기가 있으면 정신이 풍족하나 청기가 없으면 정신이 메마른다. 정신이 메마르면 사기가 들어오고 사기가 들어오면 청기가 흩어지고 청기가 흩어지면 빈천하게 될 때였습니다. 두 번째로 청탁의 분별은 사주상의 육친 상호간의 생각과 그 위치에 의하여 정하게 된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요, 신약의 인성은 용신이라면은, 자, 신약 사주의 인성이 용신이다. 신약의 인성이 용신이라면은, 그러면 여러분 재성 기신이죠. 그죠? 신약의 인성 용신이니까, 인성 용신이면은, 재성은 기신입니다. 재성은 기신이 되는데 사주에 나타나 있으면 이것이 탁이단 말이죠. 자, 그러나 재성이 사주에 있다고 해가지고 반드시 사주가 탁해지는 것은 아니면 육신의 그 이치와 생각 강렬을 참작해야 알 수가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예컨대 재성이 있더라도 관성 옆에 있으며 일주 옆에 인성이 있다면은 재생관, 관생인하여 인생신 이렇게 일주를 도와주고 다시 대운이 그 인성을 도우면은 자연히 부귀한 사주가 된다.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자, 무슨 말을 하니까 예를 들어서 개수 자체가 인성입니다. 인성이 용신이라면은 재성은 여러분 기신입니다. 재성은 그렇죠. 이것이 용신이니까 재성이 기신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여기에 만약에 이거 자체가 중간에서는 이 기토가 인성을 치기 때문에 이 기신이 될 수밖에 없고 기지에 있는 미토가 만약에 기신이라면은 여기에서 신금이 있으면은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으로 이렇게 통관 상생할 때는 이게 탁한 것이 아니고 앞서 말이죠. 요렇게 막 바로 인성 용신 바로 옆에서 이렇게 그걸 하게 되면은 이것이 재성이 탁이다. 이렇게 부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아까처럼 말이죠. 통관 상생하면은 이것이 인성이 용신이면은 이것은 기신이죠. 그렇잖아요. 토니까. 그런데 여기 금이 있다 보니까 결국 이 미토는 이걸 보고 탐생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토생금, 금생수로 직접 극하지 아니하니까 이런 경우에 설사 이 재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재성이 탁하다 이렇게는 보지 않는다.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4번에 또한 재성이 없다고 하여 반드시 사주가 청해지는 것은 아니다. 타 육신과의 위치와 생각 및 왕생을 참작해야 한다. 그런 내용인데요. 5번째, 예를 들어서 인성이 있더라도 인성이 무기하여
관성과 불통되거나 관성이 일주 옆에 있고 인성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일주가 먼저 관성의 그걸 받음으로써 인성의 도움을 못 받는데 제 관운을 만나는 경우이다. 이는 비록 재성이 없더라도 사주가 탁하여 빈곤치 않으면 요사를 팔자다 했습니다. 인성 자체가 사실은 인성이 이것이 용신인데 관성이 여기에서 말하자면 신금이나 김금이 이렇게 먼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경우에 여기 먼저 내가 그걸 받을 수 있는 이 요소가 강하다 그런 내용입니다. 멀리 있다 보니까 이거 인성의 생을 나는 받고 싶는데 이 인성이 멀리 있으니까 설사 사주에 재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자체가 말이죠 인성이 나를 도와주는 게 좋은데 저 멀리 가가지고 멀리 있을 때에 오히려 아니면 인성이 말이죠 이렇게 지지해 있든지 그러면 이 관성이 먼저 그걸 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는 재성이 없다고 할지라도 역시 이 탁한 사주로 기결이 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빈곤치 않으면은 요사할 팔자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 번에 관살격에 신앙하면은 재성을 좋아하게 되는 법인데 인성이나 상관이 섞인다고 하여 반드시 사주가 탁해지는 것은 아니다. 이것도 역시 타육신의 생명 및 그 위치를 참작해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넘어가세요. 즉, 상관이 사주에 있더라도 상관이 재성 옆에 있고 재성이 관성 옆에 있으면은 상관 생겨하고 재성관하여 관성을 생교함으로 다시 재관운을 만나면은 명리 상전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무슨 말을 하니까 사주에서 여러분 관성을 지금 사주가 신앙해가지고 관성을 용신을 하는데 요런 경우 관성이 용신이면은 이 상관이 좀 귀신입니다. 그렇잖아요. 하급하니까 귀신인데 그렇더라도 이 재성이 천간에 이렇게 있으면은 파생토생금으로 역시 이 자체가 아무런 탈이 없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 또한 재관문으로 가면은 사주가 이 신왕이니까 관성을 놓긴 하는데 그러면 상관은 귀신이라는 얘기죠. 그래 이렇게 통관 상생할 때는 이것이 설사 상관이 있어도 이 탁한 것이 아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 두 번째로 그러나 상관이 재성과 멀리 있고 관성과 근접해 있으면은 재성이 상관과 관성 사이를 유통시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상관은 관성을 극상하게 된다. 여기에 다시 상관을 만나면은 이것은 빈천한 그런 경우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 내용인데 이 상관이 멀리 안 있고 만약에 이렇게 있다면요. 바로 그걸 받는다 그 말입니다. 바로 사주가 관성을 용신하는데 상관이 있는데 또 운의 흐름이 오운이나 사운을 가게 되면은 이것이 뿌리를 받게 되면은 이때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이런 자입니다. 그 세 번째로 만약에 상관이 천간에 있고 재성이 지지에 있으면은 반드시 천간재운에 풀리게 되고 상관이 지지에 있고 재성이 천간에 있으면은 지지재운에 통하게 된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상관이 지지에 있으면은 만약에 지지에 있으면은 천간재성운에 기토든 운의 흐름이 가면서 말이죠. 천간에 무토나 기토 운으로 가게 되면은
이 무토, 기토가 여기에 뿔을 걸면서 생하의 금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운에 발복을 한다. 그런 이야기고요. 또한 자, 그 4번에요. 용신 또는 희신은 지지에 통근하고 일주와 근접해 있음이 아름답고 희신은 세력을 잃고 사절 등에 있는 것이 옳고 또 일주와 멀리 떨어져 있음이 좋다. 그래서 일주가 인성이 희신일 때는 일주와 근접해 있는 것이 좋고 혹은 자하에 인성이 있다면은 이는 일주의 정신이 되고 관성 옆에 인성이 있거나 혹은 인성하에 관성이 있으면 이는 인성의 정신이 유효한 것이다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내가 좋아하는 희용신은 나랑 가까이 있는 게 좋다 이 말이죠. 항상 월간이든지 뭐 일치든지. 그러니까 결국 일지에 있는 것 같으면은 이것이 나의 배우자궁이면서 내 자리에 있으니까 좋고 또 월간에 있으면은 이것 또한 말이죠. 나와 가까이 있기 때문에 좋다. 그런 이야기고. 그래서 또한 기신은 무조건 말이죠. 멀리 있는다, 멀리. 기신은. 그러면은, 어찌 보면은, 연주에 있는 이 기신은 최고로 좋은 거겠죠. 그래, 연주에 만약에 희용신이 있으면은, 나중에 결혼 이후에는 반드시 기신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연주에는 어찌 보면 기신이 훨씬 나아요, 사실은. 그러면은, 연주에 기신이 있으면은, 희신, 용신은 일주나 시주에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초년에 운이 좋으면은 후년에는 반드시 나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년에는 만약에 기신이 온다면은 조금 고생은 되겠죠, 그죠? 고생은 되겠지만은 나중에 크면서 결혼과 동시에 상당히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주 구조가 되는데 초년이 좋아 보이면은 내가 출생은 어찌 보면은 좋아서는지 몰라도 후년에 틀림없이 내가 고생을 하는 그러한 운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5번에 탁이라고 하면 사주가 혼잡되어 있거나 혹은 정신이 세력을 잃었거나 사기가 득세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데 그 길을 탁이라고 한다. 그 1번에 감왕의 인성을 좋아하는데 재성이 그 인성을 극하면은 그 재성을 탁이라고 하고 극하니까 재성이 기신이란 말이죠. 저 기신이 탁한 거다 이 말이에요. 기신이. 관성왕의 인성용신하고 있는데 재성은 인성을 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재성이 탁이고 두 번째 간이 약하여 재성을 좋아하는데 비겁이 그 재성을 타격하면은 그 비겁을 탁이라고 하고 자주의 간이 약한데 재성은 여러분 재생관 해가지고 관성의 힘을 도와줍니다. 그런데 비겁이 있으면은 그 비겁은 재성을 극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비겁이 탁이다. 세 번째로 제왕의 비겁을 좋아하는데 관성이 그 비겁을 극하면은 그 관성을 탁이라고 하고 네 번째로 제가 약하여 식상을 좋아하는데 인성이 그 식상을 파극하면은 그 인성을 탁이라고 한다. 다섯 번째 신강하고 살이 약할 때 식상이 득시하면은 그 식상을 탁이라고 하고 여섯 번째 탁자는 행운에 그 탁기를 제거하면은 그래도 기발을 하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용신을 극하는 놈, 그 놈이 기신이 이 탁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주의 용신은 약한데 그 기신이 강해 있으면은 그럴 경우에 사주가 아주 탁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주는 계유에 갑자의 백인 을미 그렇습니다. 이 사주는 병인이 좌울에 출생했으나 좌하에 생을 얻고 인성이 푸견하여 근이 심하여 약이 변하여 강이 되었다.
고로 용신은 개수 정관이다. 좋아하는 것은 용신이 영을 얻어서 생인하여 사주가 맑아졌다. 여기 영하는 것이 덤령했다 이 말입니다. 예, 다시 사주가 묘한 것은 연지유금이 생개수하고 개수가 생간목하고 간목은 생병화 일주하였고 지지의 유금이 생자수하고 자수가 생인목하고 인목이 생병화 일주하여 그야말로 사주가 탁함이 없이 순수하게 이루어졌다. 고로 금수운에 대발목하였다. 이 금수운에 그런 한 내용인데요. 자, 앞으로 한번 봅니다. 병화가 자원해 놨습니다. 병화가 자원해 놨는데 여기에서 볼 때에 병화가 신령이죠. 신령인데 이 인성이 왕하다 보니까 사주가 자원해 놨습니다만은 결코 약하지 않다. 예, 그런 내용이에요. 여기에 정관 자체가 여기에서 투관돼 가지고 진격이 됐죠. 정관 진격에 금생수,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로 사주 자체가 그대로 뱅글뱅글 돌아가다 보니까 사주에서 하나도 탁한 것이 없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천간을 봐도 수생목, 목생화하고 지지로 봐도 금생수, 수생목 이렇게 말해도 또 목생화로 돌아가다 보니까 사주에 탁한 것이 없이 결국 탁한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은 사주가 그만큼 중화를 이루고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러한 경우에는 사주가 탁한 것이 없을 때 그런 틀림없이 중화된 사주고 중화된 사주라 하면은 모든 것이 인생 살아가면서 안락한 그러한 생을 살 수가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두 번째는요. 예, 여러분 이 사주는 계해, 기미의 병호, 기축 그렇습니다. 자, 이 사주는 일견하여 병하가 하절이나 신앙인 것 같으나 계하인 미월은 병화가 퇴기한 때이고 사주에 왕성한 상간이 설기가 심하여 신양이 되었다. 고로 탁기가 덕령하고 청기는 실세했다. 조후로 보더라도 연간개수 관성이 상당히 아름다운데 상간태왕으로 제살 태가가 사주의 병이요 탁이다. 초년 30년 동안 하왕기이므로 반생 동안은 고생이 많았다. 그러나 행운, 을묘, 갑이 눈에 탁기를 제거하고 일주를 도우고 관성을 호위하여 출세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주입니다. 자, 여러분 앞으로 한번 봅니다. 무슨 말을 하니까 병화가 여러분 묘월에 났습니다. 병화가 묘월에 나가지고 하왕기이다 보니까 어찌 보면은 사주가 자기 자리에 양인을 깔고 왕한 사주처럼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예, 그런 내용인데요. 그래서 묘월이면은 사실은 어찌 보면은 그 화기가 좀 퇴기하는 때이기도 하고 사주로 볼 때 사실은 이 토세가 지금 제일 강하죠. 토세가 나보다도 토가인데 이 토가 이 미월이니까 더 강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안에 정화가 있어가지고 내가 기운을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런데 사주에서 팔자 중에 4개가 토이다 보니까 결국 토의 세력이 더 강하다. 자, 그렇게 보고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다른 것을 보지 말고 사주가 너무 조열하니까 개수로 선생각을 해볼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조후용신으로 앞서 우리가 조후 법을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이럴 때에 억강구약을 전부 다 제하고 이 조후 개수를 갖다가 먼저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럴 때에 관성을 갖다가 용신을 지금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은 이 기토가 기시되는 게 아닙니다. 기토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 토의 세력이 너무 강해가지고 이 관성을 억제하니까 이런 경우를 제살하는 것이 태거하다 이 말이에요. 그냥. 그래서 제살 태거한 사주다. 그렇게 해버립니다. 자, 그러니까 초년에 이 30년 동안에 사주가 그렇잖아도 조열한데 엄청나게 지금 사주가 조열한 운을 흘러간단 말이죠. 그래서 30년 동안을 고생을 했으나 가변을묘운에 이때는 이 식상이 태왕한 식상을 가변을묘가 모군이 그걸 하면서 일주를 떠오다 보니까 이때는 그야말로 발복을 했다는 그런 사주입니다. 그래서 가변을묘운에는 이 개수를 갖다가 보호 관리하죠. 개수를 토로부터 개수가 엄청나게 그걸 받고 있는데 이 목이 이 토를 갖다가 막아주잖아요. 목이. 그래서 이때 발복을 했다. 그런 놈이고, 자, 이걸 보더라도 여러분요, 용신이 연축에 있으니까 초년이 안 좋아요. 연주에 있으니까 초년에 초년에 잠시 용신이 제가 태어날 때는 우치 귀한 자식 태어났을지 모르지만은 운에 흐르면서 결코 요렇게 사실 그 안 좋은 눈으로 이는 우치 보면은 용신이 이렇게 연주에 있으면은 처음에 초년쯤은 항상 보면은 좋을 수가 있어요. 보면은 이 연월에 용신이 있으면은 그래 이사면은 그런 게 아닙니다만은 결국 초년에 전체적으로 이 고생을 했으나 중년 이후에는 그래도 이 발복을 했다는 그런 한상입니다. 자, 뭐가 살아남았죠. 자, 여러분 이 사주는 개미의 갑자의 백인의 정유 그렇습니다. 관성이 자기 자리에서 극을 당하며 겸하여 자미가 붙어있어 비단 청간 개수관이 극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지지관도 역시 극상되었다. 더욱 흉한 것은 시간의 급제가 자를 극함으로 재성이 쇠약하여 능히 관성을 생하지 못한 것이다. 소위 재관이 상하여 사주가 탁하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신유경신운에는 간지가 다 재성으로 인성을 억제하고 생관하여 재리상견으로 가업이 풍요하였으나 기미운에도 접어들면서 상처 극자하고 가업이 대파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주의 청사강렬은 육신의 위치와 생극강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으므로 사주사항을 두루두루 잘 살펴서 판단을 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신신유운에는 여러분 사주가 병화가 자원해 놨는데 병화가 자원해 놨는데 여기에 이 지금 이 급제가 말이죠. 급제 자체가 재를 극하는 이것이 아주 탁하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 재성이 이렇게 도와줄 수가 있는데 사주 자체가 이 관성도 좋고 다 좋은데 여기서 미토에서 말이죠. 미토에서 이 사실 신사를 보면은 잠이 원진 가능한다마는 이런 경우에 이렇게 극하는 그런 기운이 강하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자수가 저절로 무너지는 그러한 경우입니다. 이 자수가 무너지게 되면은 결국 천간에 있는 개수도 그냥 저절로 무너져요. 사실은 뿌리를 잘라 놓으니까 뿌리를 자르기 때문에 이 자수가 무너지면 이거는 저절로 무너진단 말이죠. 그래 여기에서 또 유급이 금생수하고자 하는 그러한 기운을 가지고 있는데 이 비급이 위에서 이렇게 이 극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그 안 좋은 상황으로 지금 전개가 된다. 예,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위치에 따라서 아무리 비겁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리를 바꾸었더라면은 또 금상구수 또 할 수 있거든 보면요. 그래서 그 육신의 위치에 따라서 이것을 사주가 달라질 수가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같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랬는데 그래도 경신신유운에 요때는 경신신유 금의 기운이 강하니까 금생수로 이때 발복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했고 그런데 기미운에는 또 역시 관성이기 때문에 이때에 상처극자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때는 발복을 해서나 이 기미운에 역시 또한 모든 것이 패하게 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 사주가. 그래서 자체에서 이 미토가 우선에 이걸 극하니까 이것이 일단 병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병이고 이 유금이 금생술을 하고자 하나 천간에서 이 겁체가 이걸 억제하고 눌리니까 이 금수에 대한 힘을 갖다 하도 못 쓰게 만들었던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사주에서 이 토와 상관하고 이 겁체가 사주에서 있어가지고 탁하다. 사주가 그렇게 탁하게 했습니다만 결국 운에 흐르면서 도와주는 운이 있었기 때문에 이때는 발복을 했으나 결국 기미운에는 또 대파한 그러한 사주다.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주의 그 육신의 위치를 잘 살피다 보게 되면은 아무리 또 급작이 있어도 그 사이에 뭐 상관이 있어가지고 자를 또 생할 수도 있고 말이죠. 통관 상생하게 되면은 그런 것이 없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그만큼 그 위치가 중요하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참고로 한번 보겠습니다. 만반청임에는 부기양변이요. 만반탁김에는 빈곤요사이고 반탁반청임에는 다성다패라. 예,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사주 자체가 전체적으로 청기가 있으면은 청기가 여러분 있다고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탁함이 없이 사주가 주류무치하고 뱅글뱅글 주가가 잘 됐다는 겁니다. 이것이 정한산이고 그러면은 이것은 도발할 필요가 없죠. 북이 쌍견할 수가 있고. 그런데 사주가 전체적으로 탁기가 강해 있으면은 기신이 강하고 용신이 무력하고 이렇다면은 이것은 빈곤치 않으면은 요사한다. 이거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세 번째로 보게 되면은 반탁 반청하면은 다성다패라. 반점 탁하고 반점은 또한 청한데 청한 거하고 탁한 것이 같이 섞여 있으면은 내가 이루는 것도 많이 이루지만은 또한 피하는 것도 많이 피한다. 그것은 결국 청한 거하고 탁한 게 섞여 있다 보니까 같이 그렇게 어찌 보면은 속성속패하고 말이죠. 다성다패하는 이런 경우가 될 수가 있다. 예,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주가 결국 전체적으로 골고루 중화가 되었다라면 그 자체가 정한 것이죠. 그 자체가 정한 것이고 용신 자체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말이죠. 있기는 있는데 뿌리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기신만 왕성하고 이러면은 그 자체가 탁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진가로부터 해가지고 조후 그 다음에 청탁까지도 지금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이런 부분을 사주를 볼 때에 가령 그러면은 사주가 진용신은 뭐고 가용신은 뭔지 그리고 가령 그러면 사주 자체가 조가 이루어져 있는 건지 그리고 마지막에는 사주 자체가 과연 어떤 것이 그러면 청한 것이고 어떤 것이 탁한 것인지 그래서 결국 명리학에서 청탁을 구분하는 것이 최고로 어렵다.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주를 딱 보고 사주가 아주 막네. 그러면 그 사주가 좋은 사주단 말이에요. 다른 객을 떠나서 나도 사주가 맑아 있으면은 그러면 그 사주는 좋은 사주이기 때문에 당신은 일생에 바꾸고 사는 데 이상이 없겠네.
이 한마디로도 충분히 답이 될 수가 있다. 예,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부터는 사주를 보는 데 있어 가지고 감명법상에 그 응용하는 법, 성격이라든지 직업 관계, 그리고 궁합 보는 법, 이런 부분을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저를 준비해.